자연 치유력을 올라가게 하고 면역력을 올라가게 하는 진짜 항암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과일 섭취 걱정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일은 자연이 준 항암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과일에 담은 설탕이 아니에요. 정제당도 아닙니다. 액상과당이 아닙니다. 과일은 당분도 있으나 그와 함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효소,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완전 식품입니다. 그래서 간에도 좋고요, 장도 깨끗하게 해주고 소화도 올려주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완전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과일과 암 예방에 상관관계를 증명해주거든요. 하버드 대학에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과일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 암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과일 섭취를 유지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상담하면서 과일 섭취를 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항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절대 독이 아니고요. 바로 약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식사로 신선한 과일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과 한 알, 바나나 한 개, 또 베리류 한 컵.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루틴, 아침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몸도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아주 소화도 편하고 면역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기 안 걸리는 아이들, 키가 쑥쑥 자라는 아이들로 만들어주거든요. 결론적으로 과일은요, 자연이 수천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완벽한 영양식품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약도, 어떤 영양제도 이 과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잡한 영양 성분들, 완전한 이 시스템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신다는 것은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올라가게 하고 면역력을 올라가게 하는 진짜 항암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채소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의 경우에는 일단 탄수화물은 굉장히 적죠. 그러면서 다른 이 영양소는 많은 식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암세포가 일단 자라나기 어렵게 되죠. 항암작용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또 정상세포는 또 잘 증식이 됩니다. 채소가 또 항암식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음식인 이유가 됩니다. 일단 녹색 잎채소는 누구나 어느 정도 꼭 드셔야 되는데요. 특히 시금치, 케일, 상추, 청경채, 근대 이런 채소들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죠. 시금치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1g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반면에 비타민 K나 비타민 A, 엽산, 철분,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영양 밀도는 굉장히 높고 칼로리는 7칼로리에 불과한 매우 적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케일 같은 경우는 십자가 채소로 알려져 있는 항산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한 컵에 탄수화물 6g, 식이섬유는 2.4g, 비타민 K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에 무려 684%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C도 하루 권장량에 134%가량 들어있습니다. 특히 케일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중요한 항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간의 해독 효소를 도와주고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케일을 드신다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케일과 함께 십자가 채소들이 아주 중요한 항암 채소들이죠.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11g 정도, 식이섬유가 5g 정도 들어있습니다. 혈당 문제 거의 없죠. 탄수화물이 없으면서 설포라판이나 인돌3 카비놀 같은 성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모두 다 암 예방 그리고 암 치료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 매우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양배추즙도 드시는 분 계시는데 비타민 U라는 메틸메티오닌 설포늄이라는 성분이 바로 위궤양을 치료하는 성분이 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에 좋다는 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옛날부터 이 양배추를 많이 먹죠. 특히 발효시킨 양배추도 많이 먹죠. 사우어크라우트라고 해서 양배추 자체에 들어있는 이렇게 미생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쪄서 드시거나 소화력이 괜찮은 분은 생으로 드시거나 사우어크라우트처럼 발효된 김치로 드시면 매우 안전하고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뿌리 채소도 좋죠. 당근이나 무, 비트, 우엉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있죠.
녹색잎 채소보다는 탄수화물이 조금 많기는 해요. 하지만 흰쌀밥에 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당근 한 컵에는 탄수화물 12g, 식이섬유 3.6g 정도 들어있고요. 당지수는 39입니다. 물론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당지수가 거의 사과처럼 높은 편이긴 해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고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비트는 붉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베타레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베타레인은 간 해독을 도와줘요. 염증을 줄여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줍니다. 비트도 풍부한데요. 이것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이 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준 역할로 굉장히 유명하죠.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암세포는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늘이나 양파나 파 같은 양념으로 쓰이는 재료들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요. 황화물이라고 해서 항산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죠. 마늘에 있는 알리신, 양파의 퀘르세틴 이런 것들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됩니다. 또 이 채소들은 장내 유익균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가 아주 풍부합니다. 단 이제 강력한 열성이 있는 성분들이죠.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열이 속에서 많이 나는 분들, 이제 간에 열이 많은 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환자 한 끼 식사를 채소로만 먹어도 될까요? 채소를 주 원료로 삼아서 영양소를 좀 보충하는 채소 한 끼 식사 가능합니다. 사실 크게 샐러드 하나 한 그릇 드시면 배가 부르잖아요. 다양한 잎채소들에 여기에 좀 영양을 넣을 수 있는 것들 추가하면 좋습니다. 소화가 좀 비교적 채소와 잘 어울리는 과일이 있어요. 블루베리 정도 같이 드셔도 좋고요. 아보카도 정도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또 방울토마토나 오이나 당근, 비트까지 같이 넣게 되면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죠. 여기에 견과류까지 곁들인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있는 굉장히 풍부한 영양 풍부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칼로리는 낮아요. 하지만 영양 밀도는 굉장히 높고 혈당도 안정적입니다. 또 견과류, 아보카도가 같이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이제 오래 지속이 되죠. 우리나라 스타일로 하면 이제 나물 위주의 반찬을 이제 잘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도 좋고요. 미역줄기 볶음 이런 것들 한 3가지 정도로 한 끼마다 번갈아 가면서 식탁에 구성을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좀 싱겁게 하시면 더 좋겠죠. 또 들깨나 견과류를 좀 같이 첨가해서 밥은 조금 드시고 나물을 좀 많이 드시는 방법으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시잖아요. 한국인은 국과 찌개 문화다 보니까. 대신 암 환자분들은 소화가 잘 돼야 되니까 국물을 중간에 밥과 함께 드시는 것보다 먼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된장찌개를 좀 슴슴하게 해서 먼저 국물을 드시고 그다음에 미역국 같은 것도 좀 순한 맛으로 해서 국물을 먼저 드시면 국을 먹는 기분이 나기 때문에 속도 편하고 또 몸도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국물 좀 슴슴하게 해서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과 나물 반찬들은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요리에서 또 암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리법이죠. 튀긴 거, 또 고온에서 오래 볶은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대신 찌거나 데친 거, 살짝 볶은 거, 기름을 맨 마지막에 살짝 두르는 거, 그리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셔야 영양소가 오래 보존이 되고 유해 성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름도 올리브유나 생들기름 같은 걸로 마지막에 살짝 두르는 정도가 좋습니다.